지금 한국은 여러 나라 사람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 가족도 아시아의 나라 중 한국을 택하고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여행 이후 한국에 푹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여행을 했길래 그런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틴 슈나이더라고 합니다. 독일 베를린에 살고 있어요. 건축가로 일하고 있는데 건물을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죠. 저는 계획대로 진행되는 걸 좋아해요. 매일 아침 7시에 커피와 아침을 먹고 8시까지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갑작스러운 일이나 일상의 변화는 정말 싫어하는 편이죠. 베를린에 있는 우리 아파트는 오래된 건물의 5층에 있었는데 창문이 커서 참 좋았어요. 제 책상에 앉으면 거리가 보였는데 사람들이 직장으로 서둘러 가는 모습이 보이곤 했죠. 오늘도 건축 도면을 확인하고 있는데 아침 햇살이 멋진 무늬를 만들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평소처럼 편안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 안내는 이미 저녁 식사를 위해 식탁을 차리고 있었어요. 13살인 우리 아들 루카스는 휴대폰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요. 아내의 부모님이 이번 주에 우리 집에 머물고 계셨는데 식탁에 앉아 웃으면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죠. 그래서 안내가 빵 바구니를 건네주며 말하고 있었어요. 여름 휴가에 대해 결정해야 할 것 같아. 곧 예약해야 하지 않을까? 전 이미 원하는 곳이 있었어요. 스페인에 있는 그 작은 해변 마을은 어때? 2년 전에 갔던 곳 말이야. 조용하고 완벽했잖아. 그런데 장모님이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우리끼리 얘기해봤는데 올해는 완전히 다른 곳을 가보는 게 어떨까 싶어. 아시아는 어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꽉 조여오고 있었어요. 아시아라니 복잡한 도시, 낯선 음식, 그리고 복잡한 여행 계획이 머릿속을 스쳤죠. 일본이라면 괜찮을 것 같네요. 최대한 합리적으로 들리도록 노력하며 말했어요. 사실은 장모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한국을 생각하고 있었어. 지난주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 한국이요? 왜 거기를 가야 하죠?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는 복잡한 곳 아닌가요? 문화가 너무 엄격하고 군대식일 것 같아요. 화려한 기술은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아마 차가울 거예요. 불편할 것 같아요. 테이블 주변을 둘러보며 모두가 저에게 동의할 거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대신 안내가 부모님과 눈빛을 교환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사실 안내가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내 교육 연구를 위해 한국 학교에 대해 읽고 있었어. 교통 시스템이 훌륭하고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매우 안전하더라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그때 갑자기 루카스가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한국이요?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작년에 거기 갔다 왔는데 정말 대단했대요.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언어도 모르고 관습도 모르잖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장인어른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여행의 요점이지, 마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야. 그들의 들뜬 얼굴을 보니 제가 수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좋아. 짜증을 숨기지 않고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비참해져서 집에 돌아갈 날만 기다리게 될 때 나를 탓하지 마. 그날 밤 여행 가방을 싸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하면 모든 것이 혼돈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통제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서울 날씨 예보를 10번째 확인하고 있었어요. 지하철 노선도를 다운로드하고 비상 연락처와 중요한 표현들의 목록을 만들고 있었죠. 너무 생각이 많아. 안내가 침대에서 저를 지켜보며 말했어요. 그냥 열린 마음으로 가보는 게 어때? 우리가 거기서 뭘 발견할지 정확히 알고 있어. 가방 지퍼를 닫으며 대답했어요.
그때는 제 모든 확신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제 평범하고 예측 가능한 세계가 곧 사라지려고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 비행기가 한국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거의 14시간 동안 비행하고 있었는데 오래 앉아 있다 보니 허리가 아프고 있었죠. 안내와 루카스는 너무 신이 나서 작은 화면으로 한국 영화를 보며 간단한 한국어 표현을 배우려고 하고 있었어요. 루카스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죠. 전 못 들은 척하고 있었어요. 대신에 건축 잡지를 읽으며 헤드폰을 끼고 있었죠. 한국어 표현을 배우고 싶지 않았고 한국 영화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저를 이겨서 한국에 가게 된 거지만 그렇다고 제가 행복해야 한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여행의 재미있는 부분을 놓치고 있네요. 장모님이 몸을 기울이며 저에게 속삭이고 계셨어요. 제가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느껴지고 있었죠. 가장 좋은 건물은 종종 공사 중에 건축가를 놀라게 하는 것들이랍니다.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씀은 무시했어요. 저는 바로 놀라움이 없도록 건물을 정확하게 설계하거든요. 건축에서의 놀라움은 문제, 추가 비용, 그리고 지연을 의미하니까요. 이 한국 여행도 아마 문제로 가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혼란과 무질서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공항은 엄청 크지만 믿을 수 없이 깨끗했어요. 안내판은 여러 언어로 되어 있었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움직이고 있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젊은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가 완벽한 독일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교통편을 찾는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여기서 독일어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녀는 우리를 신속하게 입국 심사대로 안내해 주었어요. 우리 가방도 컨베이어 벨트에 바로 도착했고요. 심지어 공중 화장실도 깨끗했는데 대부분의 유럽 공항보다 더 잘 작동하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었어요. 인상적이지 않아? 안내가 제 놀란 표정을 알아차리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냥 공항일 뿐이야. 대답했지만 저도 제 말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거든요. 우리는 공항 열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기차는 조용하고 깨끗했으며 정확히 시간에 맞춰 운행되고 있었어요. 전자 게시판에는 차내 온도, 열차 속도, 목적지까지의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죠. 루카스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풍경이 도시로 변하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호텔에서 우리는 김 지배인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은발에 60살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독일에서 왔다는 걸 알자 영어에서 독일어로 바꿔 말씀하셨죠. 베를린이요? 멋진 도시죠. 젊었을 때 2년 동안 그곳에서 공부했답니다. 그분이 약간의 억양으로 말씀하고 계셨어요. 어떤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셨나요? 안내가 가족으로서는 처음으로 아시아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김 지배인님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죠. 많은 유럽 방문객들을 봐왔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한국에 대한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오죠. 대부분 다른 생각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분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저를 주목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당신이 생각하는 모습이 아닌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도록 허락해 주시겠어요? 그분의 말씀이 저를 불편하게 했는데 너무 진실에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다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로 가는 동안 유리벽을 통해 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었는데 독특한 모양의 초현대적인 건물들과 곡선 지붕의 전통적인 건물들이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죠.
우리 객실은 완벽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고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화장실에는 제 텔레비전 리모컨보다 더 많은 버튼이 달린 변기가 있었어요. 창문으로는 도시와 멀리 있는 산들의 전경이 보이고 있었죠. 루카스는 바로 모든 것을 둘러보며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안내는 우리 옷을 꺼내고 있었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연결된 방에 있는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 지배인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죠. 저는 한국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마음먹고 왔어요. 준비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열린 마음을 갖지 않았죠.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한국은 이미 저를 놀라게 하고 있었어요. 아직 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고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편견의 벽에 작은 틈이 생기고 있었죠. 내일은 도시를 탐험할 예정인데 소리내어 말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발견할 것들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고 있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서울에 온 지 3일째, 싫어할 만한 것들을 열심히 찾아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죠. 거리는 깨끗했고 음식은 저한테 낯설었지만 정말 맛있는 냄새가 풍기고 있었어요. 심지어 지하철 시스템도 베를린의 것보다 더 좋았죠. 오늘은 지하철을 타고 유명한 궁궐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지하철역은 밝고 깨끗했으며 여러 언어로 된 안내판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었어요. 지하철 노선도를 꼼꼼히 살펴보며 우리의 경로를 계획하고 있었죠. 환승은 2번만 하면 돼. 가족들에게 설명했어요. 올바른 열차에 타는 것에 주의해야 해. 여행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열차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안내방송은 한국어, 영어로도 나오고 있었죠.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 보여서 조금 짜증이 나고 있었어요. 문제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말이죠. 그때 모든 것을 바꿔놓는 일이 발생했어요. 분비는 승강장에서 2번째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루카스는 열차가 오는 것을 보고 싶어서 노란선 가까이에 서 있었죠. 열차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혼잡한 상황에서 루카스는 문이 닫히기 시작할 무렵 열차에 올라탔어요. 안내나 제가 따라가기도 전에 문이 완전히 닫혀버렸고 우리는 서로 떨어지게 되었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언어도 못하는 낯선 도시의 열차에 혼자 타고 있었으니까요. 루카스. 닫힌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열차는 저의 아들을 태우고 떠나고 있었어요. 끔찍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어떻게 내릴 곳을 알 수 있을까? 누군가 아이를 이용하면 어쩌지? 이 큰 도시에서 어떻게 아이를 찾을 수 있을까? 안내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고요. 저는 구토감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인 지하철 직원이 즉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무전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었죠. 영어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에게 침착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당신 아들은 다음 역, 그가 앞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가 찾을게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루카스를 찾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그 직원은 완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그는 무전기에 한국어로 빠르게 말하고 있었죠. 5분 후 다른 열차가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거기에는 또 다른 지하철 직원과 함께 루카스가 서 있었어요. 우리 아들은 무서워하기보다는 더 신이 난 표정이었죠. 아빠, 정말 멋졌어요. 루카스가 우리에게 달려오며 말했어요. 다음 역에서 그들은 제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거기 있던 아주머니가 저를 바로 데려가서 다시 데려왔어요. 지하철 직원이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안전합니다. 그가 간단한 영어로 말했어요. 우리는 항상 지켜봅니다.
당신은 결코 진짜로 길을 잃지 않아요. 우리가 찾아드릴게요. 말문이 막혔어요. 독일에서였다면 이건 경찰 신고와 몇 시간의 수색이 필요한 큰 문제였을 거예요. 여기서는 조용한 효율성으로 몇 분 만에 해결되었죠. 감사합니다.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 효율성은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차갑거나 기계적인 게 아니었어요. 깊이 인간적이고 배려심이 느껴졌죠. 이 사람들은 우리 같은 외국 방문객들까지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시스템을 설계했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로 더 많은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식당에서는 주인이 우리에게 전통 요리를 설명해 주면서 주문하기 전에 작은 샘플까지 가져다 주었어요. 그녀는 우리가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는 것이 진심으로 기쁜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공원에서는 한국 노인들이 루카스에게 아침 운동에 함께하자고 초대했어요. 그들은 영어를 많이 할 수 없었지만 인내심 있는 미소로 동작을 보여주고 있었죠. 나중에 그들은 우리에게 떡을 나눠주고 루카스가 한국어로 감사하다고 했을 때 박수를 쳐주었어요. 나중에는 대학생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관광객들이 잘 가지 않는 아름다운 장소들, 건물 사이에 숨겨진 정원, 작은 전통 찻집, 놀라운 벽화가 있는 거리 등을 보여주면서 독일어 연습도 하고 있었어요. 매일이 한국에 대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도전하는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 주고 있었어요. 음식은 단지 매운 김치뿐만 아니라 수백 가지의 다른 맛과 요리 스타일이 있었죠. 겉보기에 엄격해 보이는 사회적 규칙들은 사실 존중과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있었고요. 기술은 인간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게 만들고 있었어요. 어느 오후 한강 공원에서 우리는 피크닉을 하기로 했어요. 안내는 휴대폰으로 음식 배달 앱을 열고 세 곳의 다른 식당 한국식 치킨, 일본식 초밥, 이탈리아 파스타 모두 이 큰 공원에 우리가 있는 정확한 위치로 배달시켰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그건 불가능해. 어떻게 이 넓은 공원에서 우리를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30분 이내에 3명의 다른 배달 기사가 차례로 도착했고 각각 우리를 완벽하게 찾았어요. 음식은 따뜻했고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었으며 모든 필요한 접시, 젓가락, 냅킨이 포함되어 있었죠. 놀라움에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시스템 뒤에 숨겨진 조직력과 배려심은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났어요. 이제 제 진짜 싸움은 한국과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제가 가져온 완고한 생각들과의 싸움이었죠. 매일 저의 잘못된 믿음 중 하나가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눈으로 이 나라를 보게 되고 있었어요. 여행의 중간 지점에 도달했는데요. 제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불평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광장시장에서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먹는 동안 안내가 이 사실을 지적했을 때 그녀의 말이 맞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저 자신도 놀라게 했죠. 우리 주변으로 시장은 생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다양한 색깔의 음식들이 가게마다 가득했고 부침개 튀기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그리고 낯선 향신료 냄새가 공기 중에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테이블 주변에 모여 먹고 웃고 있었죠. 아무도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여러 상인들이 우리에게 무료 시식을 제공하며 격려하는 미소와 함께 음식을 맛보라고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즐기기 시작하고 있었지만 오늘은 제가 몰래 두려워했던 것과 마주해야 했어요. 바로 찜질방이었죠. 안내의 어머니가 이 전통적인 한국 목욕탕에 대해 읽고 우리가 꼭 경험해봐야 한다고 주장하셨거든요. 이건 문화적 기관이야. 우리가 기미. 나는 창문이 있는 큰 건물 앞에 서 있을 때 그녀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함께 와서 휴식을 취하는 곳이지. 제 뱃속이 걱정으로 조여들고 있었어요. 공동 목욕이나 낯선 사람들과 반쯤 옷을 벗고
쉬는 생각이 좋지 않았거든요. 불편하고 너무 개인적인 것 같았죠. 이것은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두려워했던 모든 것을 대표하고 있었어요. 강제적인 친밀함, 이상한 관습, 사생활 부족 같은 것들이요. 입구에서 저는 거의 돌아설 뻔했어요. 하지만 루카스는 이미 신나서 앞으로 뛰어가고 있었고, 안내는 저에게 격려하는 눈짓을 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가족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첫 번째 도전은 바로 시작됐어요. 신발을 벗고 작은 사물함에 보관해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직원이 옷을 건네줬어요. 간단한 면 반바지와 셔츠였죠. 남자와 여자는 다른 목욕구역으로 분리해야 했습니다. 1시간 후에 공용구역에서 만나자 안내가 말하며 그녀와 어머니는 여성구역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루카스와 그의 할아버지를 따라 남성구역으로 들어갔는데 완전히 어색했어요. 방은 넓고 김이 가득 차 있었으며 모든 연령대의 한국 남성들로 가득했습니다. 일부는 개인 칸막이 없는 열린 공간에서 샤워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양한 온도의 풀에 몸을 담그고 있었어요. 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자의식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여기서 옷을 벗어야 할까요? 먼저 샤워해야 할까요? 규칙을 몰랐고 규칙을 모르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분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는 제 혼란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말없이 그는 천천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옷을 어디에 두는지, 목욕탕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씻는지, 어떤 탕을 먼저 시도해 볼지 같은 것들이요. 그의 단순한 친절함은 언어가 필요 없었어요. 저는 그의 예를 따랐고 곧 따뜻한 물에 앉아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승인하듯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자리를 떠났어요. 목욕 후 가족들이 모이는 공용구역을 찾았어요. 제가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유니폼 같은 옷을 입고 따뜻한 돌바닥에 누워 있었거든요. 일부는 잠을 자고 다른 사람들은 큰 화면으로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조용한 게임을 하고 있었고요. 분위기는 평화로웠습니다. 제 가족은 이미 거기에 있었어요. 루카스는 다른 한국 소년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작은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안내와 그녀의 어머니는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정말 놀랍지 않니? 안내가 속삭였습니다. 처음으로 이 낯선 환경에서 완전히 긴장을 풀게 되었어요. 가족 옆에서 따뜻한 바닥에 누워 열이 등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한국 가족들도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조부모, 부모, 그리고 아이들 모두 함께 이 평화로운 시간을 공유하고 있었죠. 이런 취약한 상태에서 낯선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이상하게도 받아들여진다고 느끼면서 제 가장 깊은 두려움과 마주했어요. 새로운 문화에 자신을 열면 내가 누구인지 잃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었죠. 저는 항상 독일인이라는 것, 조직적이라는 것, 통제력을 가진다는 것으로 저 자신을 정의해왔어요. 다른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든 지워질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 누워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저예요. 여전히 독일인이고 여전히 질서를 좋아하는 건축가지만 이제 더 많은 것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감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제 세계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침묵 속에서 1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2시간이요. 우리는 찜질방 안에서 파는 삶은 계란과 달콤한 식혜를 먹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재미있게 느껴지는 한국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어요.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이전의 어떤 휴가와도 다른 방식으로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밖에서 밤 공기가 제 얼굴에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땅으로 내려온 별처럼 우리 주변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안내가 조용히 물었어요.
글쎄. 잠시 멈추고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내가 틀렸던 것 같아. 이것은 제가 처음으로 큰 소리로 말한 것이었고, 어깨에서 무게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틀리는 것이 제가 두려워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갖지 못했을 경험들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은 아름다운 꿈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서울의 더 많은 곳을 탐험하고 싶은 마음에 들떠 있었죠. 매일 저를 놀라게 하는 새로운 발견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조용한 카페에서 큰 창문을 통해 도시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유리 마천루들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는데 그 사이로 고궁의 알록달록한 곡선 지붕이 보이고 있었죠. 옛것과 새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나란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곳을 직접 보기도 전에 어떻게 판단했었는지 생각하니 제 좁은 마음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에서는 노인 승객이 타면 젊은이들이 즉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냥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죠. 임신한 여성이 우리 열차에 탔을 때 세 사람이 동시에 자리를 내주려고 했어요. 이런 작은 친절들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음식도 매일 모험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낯선 요리를 시도하는 것이 긴장됐지만 이제는 발음할 수 없는 것들을 열심히 가리키며 새로운 맛의 놀라움을 즐기고 있었죠. 간단한 식사에도 들어가는 정성에 놀라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배열, 작고 알록달록한 그릇에 담긴 반찬들, 맛과 모양이 완벽하게 균형 잡힌 모든 것이 놀라웠습니다. 마지막 저녁에는 음식 노점, 게임, 공예품으로 가득한 야시장을 방문했어요. 루카스는 노점에서 노점으로 뛰어다니며 길거리 음식을 시도하고 상인들과 한국어 문구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상인들은 미소 지으며 그를 격려하고 때로는 추가 음식을 주기도 했습니다. 안내는 한때 낯설었던 이 세계를 자신감 있게 탐색하는 우리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당신 달라졌네요. 그녀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밤 공기는 따뜻했고 빨강, 파랑, 노랑의 등불들이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멀리서 음악이 들려오고 있었고 고기 굽는 냄새와 달콤한 빈대떡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 제가 인정했어요. 베를린과 전혀 다르지. 완전히 새로운 곳이야. 효율성과 따뜻함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가 되는 곳이지.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조심스럽게 기념품들을 가방에 넣고 있었어요. 부엌용 전통 찻잔 세트, 한국 건축에 관한 책들, 집에서 사용하기를 바라는 요리 재료들이었죠. 각 물건은 단순한 관광 기념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들은 제가 가져가는 새로운 관점의 조각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택시가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서울이 깨어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거리 청소부들이 인도를 쓸고 있었고 편의점들은 이미 문을 열어 새벽빛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운동가들이 공원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어요. 곧 떠날 것을 알기에 모든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한국 땅에서 이륙하면서 이상한 슬픔을 느끼고 있었어요. 2주 전, 저는 두려움과 편견을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탔었는데 지금은 아쉬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떠나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우리의 모험으로 지쳐 빨리 잠들었어요. 안내의 부모님은 조용히 사진들을 보고 계셨고 안내는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때? 예상했던 것만큼 끔찍했어? 그녀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틀린 것이 이렇게 기쁜 적이 없었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베를린으로 돌아오니 우리 아파트가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천장은 더 낮아 보이고 거리는 더 좁아 보였습니다. 건축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이 제게 무언가 다른 점을 알아챘어요.
당신의 새 디자인에는 흥미로운 요소가 있네요. 제 동업자가 커뮤니티 센터 스케치를 보며 말했어요. 이 공용 공간들, 그다지 독일적이지 않은데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한국의 공공공간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 사생활을 존중하면서도 상호작용을 장려하는 장소들이었죠. 집에서도 우리 가족의 저녁 식사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한국 요리를 시도하고 있었죠. 때로는 잘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의 시도에 대해 웃고 있었어요. 예상치 못하게 계획이 바뀔 때 더 참을성 있게 되었고, 오래된 문제에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는데 더 기꺼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귀국 6개월 후, 루카스가 흥미진진한 소식을 들고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그의 학교가 서울의 한 학교와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프로그램 조직을 도울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는 거였죠. 아빠, 자원봉사 해야 해요. 루카스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안내는 한국어 책과 컴퓨터에서 재생 중인 온라인 수업을 보며 제 책상에 앉아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또 여행 계획 세우고 있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있잖아. 제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여행은 종종 당신이 가려고 계획하지 않았던 곳으로의 여행이야. 가기 싫었던 곳에 가게 되어 제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제 세계는 더 커졌고 마음은 더 열려 있었죠. 찾고 있지 않았던 것을 발견했어요. 사물을 보는 새로운 방법, 삶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에 대한 새로운 감사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여행자가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이 아닐까요? 단지 새로운 장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말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사진과 기념품 이상의 것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